머리 좀 가능하게 하고 머리가 칸발해가지고 머리 좀 가능하게 하고 왔어요. 인사 좀 드릴게요. 이거 좀 해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계약문에 내 마지막에 아,
자,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죠. 요즘 분들 왼쪽에 하단에 지금 뭐하십시오. 어떤 가봐잖아. 너는 이 끝으로 들어올게, 이렇게. 아이고 이재명 아, 진짜 잠깐만. 렌즈가 이렇게 보이겠지. 아이 그냥 기업도 못하세요. 네, 아이 많이도 많이 살짝 붙여드리면 보이십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선장 대회장에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아, 이런 데 보이는 분이시구나. 그래. 좋다. 네. 그리고 잘 가라. 다들 누군지 아세요? 우리 동석공인데 이 가운데 거 빼면 동공이네. 잘 가라 동공아. 자, 선물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팀은 강원도에 가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배우님 예,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현장을 진짜 뜨겁게 달가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냥 집에 가서 조금만 주세요. 현장가서 이겼습니다. 되는 거 풀어줍니다. 술안주로 잡수라고 하니. 어디 갔다 왔어요? 의료원이 요양병원 아닙니까? 혼자 편하게 계시고 분명히 도움이 안 돼요. 은퇴한 줄 알았습니다. 세훈 선생님. 나머지 200명까지 팔아가려고. 이 바닥이 이렇습니다. 아이, 정치자 채널 정말인데 현진 TV 오랜만에 좀 간다고 현장 사진을 쏴주시네. 그러실 거 없습니다. 윤정신의 팀이 현진 TV는 신경 잘해야 돼요. 이거 걸리지 말고. 아,
다양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좋다는 그건 아니에요. 현장국가 신생국가도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죠? 꽤 많이 오셨어요. 제가 당원조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원조에 이렇게 발전하시는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최고까지. 마이크 테스트. 어? 아니 이거 사람 많은 데랑 다른데? 마이크 테스트. 그냥 사람 옷에 사과 이거를 기다려가지고 근데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 이거 돌리고 치면 되는데 이게 마지막이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는 돌리는 거잖아. 이거는 민주당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것이 약간 지금 이 상태의 제가 출범식 같아요. 이거 좀 더 낫잖아요. 이 상태. 근데 이러면은 잘 형장이 이거 다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괜찮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 시민들의 여기 나오거든요. 지금 똑같이 나오죠. 여기 스피커 나오는 거 재밌는 거예요. 한마디로 충격적인 거. 저거 채팅창으로 들은 거 있구나. 김부장아,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죠. 아유, 안녕하세요. 일단 직접 확인하세요. 미리 일찍 알았다고 빨리 한다고. 네, 알로하님. 여기는 그 민주당사 2층에 그 당원전, 당원전에서 오늘 카드 대표님하고 오늘 뭐 중요 유튜브 방송도 있고 여기서 이제 당원들 많이 와 계시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마이크 사용해 가지고 잘 들릴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공유가 많이 되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바로 여러분이 저를 홍보해 주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자, 한번 눌러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핸드폰 화면을 터치하시면 좋아요가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좀 공유도 좀 부탁드리고요. 많이 홍보 효과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서 많이 좀 선전 좀 해주셔요. 선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겁니다. 네, 700개는 좀 심한 것 같네요.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한테 좀 약간 저 욱박 지르듯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는 거. 네, 여기는 민주당사 2층에 있는 당원존입니다. 당원존에서 오늘 이재명 당대표님 무슨 행사 있습니다.
몸을 악용하는 거기 있어도 몸을 악용하는 뒤에 있는데 저기 시행령을 예? 어떤 거 하시는데요? 네. 자유석이라서. 그래, 앉아 계셔도 돼요.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생각보다 빨리 시간이 돼가지고 정면에 계신 분들 뒤에서 잘 안 보이니까 옆으로 좀 카메라 있는 거 옆으로 좀 빼주시고 아니면 아주 낮추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요새 시작해도 되겠죠? 네. 오히려 제가 잘 안 보여서
이름도 찍고 있는데 의자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뒤에 여분 의자 있어요? 그거 말고 사장님 의자 드릴게요. 뒤에 간이 의자 같은 거 있거든요. 청취자님 네. 의자 이제 실시간 참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댓글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제가 이거 읽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꽤 오랜만에 여러분 뵙죠? 물론 어제 계양에서 우리 지역사무소에 서명운동을 하느라고 잠깐 저희가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당원촌에서 여러분들을 공식적인 모습을 갖춰서 보는 건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출연자분들도 미리 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나와 계신 분도 계신데 같이 이따 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요즘 이제 당 혁신, 정치 개혁, 특히 그 중에서도 당내 혁신과 관련돼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영역에 많은 분들이 당 혁신 또 쇄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 소위 정상적인 국정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괴멸시킬까 이런 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바닥에 붙여놓은 현수막들 보면 어떻게 집권 여당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나라를 어떻게 만들자 이런 내용은 없고 거의 대부분 누구 욕을 하고 있는,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제 야당이 감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해서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하고 또 다른 의견을 내고 하는 것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야당이 소위 여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아서 국정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수태 헌정사에서 들어봤습니다만은 여당이 야당 발목을 잡는 일은 참 우리가 보지 못한 풍경입니다. 그렇죠? 정말 특이한 풍경이에요.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새로운 정책도 많이 내고 새로운 질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법안도 많이 내고 또 야당이 반대하면 설득도 하고 양보도 하고 또 일종의 조정, 거래, 야당이 하고 싶은 일도 일부 허용하면서 이렇게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제가 뭐 들은 바로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에 제출된 법안 건수가 가장 적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인지는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정치의 모습이 매우 비정상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야당의 대응도 사실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랬고 그게 뭐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또 그렇게 한다면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네거티브 경쟁으로 자꾸 빠져드는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저희들도 선택의 여지가 점점 좁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에서 보통 변화, 혁신, 개혁 이런 요구하고 통합, 단결,
단합 이런 가치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집권 여당의 전략이 뭘 잘하기보다는 야당을 어떻게든 두들겨 깨고 야당 인사들을 탄압하고 제거하고 위축시키려고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야당의 과제는 어쨌든 그걸 이겨내는 것이다. 통합되고 좀 다른 요소들이 들어 서로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그쪽에다 좀 중점을 뒀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정부 여당의 작전이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 네거티브한 일들에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새로 생겨나거나 아니면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다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검찰, 경찰의 수사권 남용, 과도한 압박으로 건설 노동자가 분신 자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근자에 없던 일들이죠. 국민들은 경제는 나빠지고 또 삶은 어려워지는데 정부는 그건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버림받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외롭고 힘들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자, 내일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어렵더라도 함께 갑시다. 이래야 정선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네. 각자 능력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야당이 그나마 주 69시간 이런 거 법률 개정해가지고 더 많이 일하자 이런 희한한 정책을 하겠다는 걸 다수 구석으로 막고 있잖아요. 어제 그저께 보니까 집10법 개정해서 밤에 심야에는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 그런 기본권 침해를 하는 그런 시도들을 자꾸 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야당이 다수 구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것들을 막지만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좀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시스템들조차 제도 장치들조차 통째로 다 퇴행하고 바뀌어버릴 것이다. 그럼 이 나라의 그 퇴행을 어떻게 할 거냐 대체. 그래서 내년 총선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선에서 이기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개혁이다. 이겨야 개혁이라도 하지. 우리가 가치를 주장하다 패전해가지고 현실의 삶이 나빠지고 제도 장치들이 후퇴해버리면 그게 현실적인 정치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지금의 이 역주행 이걸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데 주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합된 단결된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분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절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이다 김 빠졌다, 맹물됐다, 이재명 다움이 사라졌다, 가더니 기득권에 포섭됐느냐, 결국 이런 지적들, 또 실망감들, 또 아픈 충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시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당을 혁신해야 한다, 개혁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뻗어져 나오기 때문에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통합의 단결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혁신들, 개혁들을 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그런 주제로 몇 분 하고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말씀을 좀 들어보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당하고 반대되는, 좀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조직이에요. 조직.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조직은 상명하복, 하나의 의사만 있죠. 의사가 다르면 그거는 억압하거나 없애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당은 조직이 아니에요. 군대, 관료, 이런 조직이 아니죠. 하나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게 너무 당연해요. 또 똑같은 인자들을 다 모아보면 아무 의미가 없죠. 마치 모래더미 같지 않습니까? 모래 많이 뭐 하겠어요? 모래더미죠. 자갈 많이 뭐 하겠어요? 자갈더미죠. 근데 이걸 모래, 자갈, 시멘트, 물을 잘 섞으면, 이질적 요소들을 섞으면 시멘트라고 하는 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당은 그런 거라고 봐요. 다양성이 생명인데 이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되, 그러나 일정한 선을 또 넘어가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선에서 적절하게 배합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당내에 무슨 뭐 문자 폭탄이니 뭐 폭언, 뭐 모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우리 당 구성원들 사이에 뭐 할 말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에 기초해서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것, 이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고, 이게 억압이 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숨 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용인해야 된다. 다만 표현의 방식들이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이거나 왜곡이거나 이런 거는 사실 공동체를 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우리가 또 자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상대를. 그 말씀을 많이 드려서 지금 많이 이렇게 갈등, 충돌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요. 얼마 전에 우리 당내 여성 의원 한 분한테 좀 심한 문자를 보내서 우리 당이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당내 인사들이 이렇게 폭언, 협박 또는 뭐 모욕 이런 걸 하면 우리가 당내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요. 당원의 경우는 징계 조치를 하고, 당원이 아닌 경우는 뭐 범죄 행위에 해당되면 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당원인데 뭐 답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한 케이스는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원이 아니에요. 당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당원을 가장해서 장난을 친 것이거나 이간질을 소비한 것이거나, 아니면 뭐 우리 당과 관계없는 개인적 행위겠죠. 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또 추가 조사를 제가 하도록 해놨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확인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몇 가지는 우리가 좀 지키자. 의견은 자유롭게 내자. 의견은. 그리고 민주정당에서 상하라고 하는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내자. 당대표한테도 할 얘기 다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뭐 당원들끼리도 뭐 의원에게도 지역위원장에게도 뭐 당직자에게도 할 말은 하자. 다만 폭력적 언사나 모욕이나 이런 거 하지 말자. 꼬투리 잡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감당하는데 하고 싶다가도 욕하면 안 하고 싶어지죠. 사람 아닙니까 다. 또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하는 것은 이건 음해죠.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 뉴스를 비판하면서 우리끼리 사실도 아닌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비난, 비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좀 확인 좀 하자 서로.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좀 정해서 잘 지킵시다. 그리고 이걸 벗어나서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면 당의 질서 유지라고 하는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저희가 좀 철저하게 앞으로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사실 복당하셔가지고 당원되지 얼마 초보당원 초짜당원 민영배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잘생기셨어요. 잘 공감이 안 되네. 그렇죠? 원래 이게 이럴 때는 귀엽다 그러더라고. 우리 대표님은 귀여워요. 좀 못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잘생겼다고 말하기 어렵다. 자, 오늘 뭐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긴 했는데 우리 민영배 의원께서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주 지역의 초선 국회의원이시고 사실은 저하고 기초단체장을 같은 시기에 우리 8년 같이 있죠. 경기도에 이재명이 있다면 광주에는 민영배, 서울에는 김성환 이렇게 보통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서로 교류도 많이 하고 좋은 정책들 좀 이런 것들이 서로 많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오늘 그 말씀 하시겠대요. 쏘기는 호남에서의 당혁신 방향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거창하긴 한데 이게 진짜 맞아요? 이런 거 써와도 아무 소용 없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마음대로 안 돼요. 네, 말씀하세요. 대표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아니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방향은 대충 감은 잡지만 구체적인 방법들은 잘 모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본거지 저희가 텃밭이라는 표현하지 말자. 죽비 배초리 같은 것이 호남인데 그 호남의 중심 광주에서 국회의원 활동, 정치 활동 하시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기 전에요. 네. 저는 성남에서 하는 걸 배우려고 애를 썼고 그냥 성남시장 하시던 이재명 시장님은 아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뭐 섭섭한 감정을 표출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한 건 그때부터 호흡은 맞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복당이라 그랬으니까 당에 제가 복귀해서 당원 번호가 저 뒤로 쭉 밀렸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하여튼 복당 할 수 있도록 대표님이 결단을 내리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었죠. 네,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복당해야 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너무 늦으셨어요. 근데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거든요. 일부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뭐 탈당한 게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탈당 행위는 아니 당을 위해서도 입법 활동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축소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했던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를 놓고 무슨 위장 탈당이니 꼼수 탈당이니 하는 건 그냥 정치 공세인 거예요. 다만 이제 당에서 이것이 혹시 당이나 입법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서 좀 뒤로 미룬 거죠. 대표님이 그거를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 당대표 나오셨을 때부터 그러셨잖아요. 당하고 뭔가 하여튼 당에 요청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오해를 좀 받으셨어요. 오늘 제가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야, 짧게 하세요. 요약. 네.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국힘에서 하고 있는 그 탈당 같은 이상한 거 말고 제가 했던 건 입법 과정이었다. 그리고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었던 일이다. 네. 다 알죠? 거기까지 잘하셨어요. 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언제나 정치의 근본은 개인적 삶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 특별한 희생을 당해서도 안 되고 또 특별한 희생을 당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정상적인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언제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런 얘기를 하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게 하는 게 정치의 가장 기본이다. 뭐 멋있는 말 많긴 한데 제가 다 못 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말씀 잘못하시면 저한테 뭔가 특혜를 줄 것 같다고 그렇게 왜곡하지 않을까요? 뭐 복당하시고 우리가 또 아니, 복당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고 복당한 다음에 뭔가 혜택을 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면 이미 안 우리 될까요? 국민들께서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예, 사실은 예, 여러분 덕에 뭐 그냥 후원금도 순식간에 다 차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라이브 하잖아요. 지금 이 라방인데 이 민영배 TV의 회원도 엄청 늘었고 지금 현재 제 라이브 방송에는 동시 접속자가 7,500명이신데 이러면 보시는 분들은 민영배 TV 구독 좀 해주세요. 우와, 얼른 한 20%만 이쪽으로 좀 옮겨가 주세요. 20% 더 할 겁니다. 더 갈까요? 네. 여기 나오면 몇천 명 늘어났나? 10,000명 정도는 보장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47,000인데 지금 네. 오늘 끝나고 나가면 57,000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끝나고 나요. 조금 그게 그럼 노골적으로 네. 말씀드릴게요. 오늘 원래 이재명 TV 구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20%만 이쪽에 동시 구독 좀 해주세요. 예, 보상 다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네. 저 뭐 내놓으라겠다. 큰일 날 것 우리가 같은데. 78만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20%면은 한 오. 15만 되는데 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10분일 정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대표님 그러셨잖아요. 스피커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 맞습니다. 언론이 우리한테 워낙 좀 불리하니까 스피커를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하셔서 민주당 의원님들이랑 민주당 쪽에 이 구독을 확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탈당해가지고 있어 보니까 제일 힘든 게 그 소국 보수 언론에 국민의힘 편드는 거였거든요. 이게 좀 도가 지나쳐요. 아마 뭐 대표님 워낙 당해보셔서 아실 텐데 아주 그게 징그럽더라고요 정말. 하여튼 기울어진 운동장이 우리의 가장 큰 장벽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조차 넘어야 될 벽이다. 근데 그걸 넘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 정보에 의해서 결국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게 권력이고 차단하는 것도 권력이고요. 근데 그게 기존에는 저희 레거시 언론이라고 합니까? 전통 언론들만 했다면 이제는 사실은 뭐 유튜브도 그렇고 SNS 이런 카톡 등등 뭐 텔레그램 뭐 등등을 통해서 우리끼리 많이 전파하면 그게 사실 우리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민영배 TV 많이 구독해주세요. 자, 이재명 TV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근데 딴 얘기하지 말고 좀 시간도 없는데 자, 준비해 오신 말씀 좀 하세요 진짜로. 광주 호남 얘기를 좀 드리면 조금 전에 사실은
대표님이 답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냥 쭉 견뎌왔다 상황을. 그런데 이제 드디어 뭔가 좀 적극적으로 혹은 공세적으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좀 대표님 좀 잘 알 거 아니에요. 성남 시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뭐 지사하실 때 또 이 대표 나오신 이 과정이 쭉 함께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좀. 저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어요. 대표님이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게 보니까 다 작전이었더라고요. 오늘 제가 저기 앉아서 보니까 아 역시 때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네. 때가 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광주에서 민주당의 혁신, 광주의 불만은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께 특히 불만이 뭐였냐면 좀 싸우라니까요. 저 무도한 윤석열 이 검찰 독재 정권에 되게 좀 싸워주시라니까요. 그러라고 우리가 180석 만들어주고 당대표 만들어놨잖아요. 물론 당대표 때는 절반밖에 못 얻으셔서 그렇긴 했지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좀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저는 좀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진짜 사이다 김 빠졌다라고 하는 이게 그 우리가 그냥 좋게 표현하면 이재명 다움이 옛날에 그 시원시원한 그 이재명 다움이 좀 전투력이 있는 그런 이재명 다움이 오늘 사라졌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광주는 사실은 광주만의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광주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걸 요구를 하고 그 중심에 윤석열 검찰 독재와 잘 싸워달라. 목소리 큰 좀 정치인들 좀 키워서 잘 좀 싸워달라. 제가 사실은 탈당을 한 덕분에 그나마 조금 목소리를 내는 사람 취급을 받긴 합니다. 네. 광주에서 뭐 인기가 좀 있으세요?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보셨잖아요. 광주 오셨을 때 가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제가 무소속이었는데도 박수를 되게 크게 쳐주는 것 같은데. 우리 댓글 쓰시는 분들 중에 우리 자유시민도 계시고 깨어나자도 계시고 황금별도 계시고 한데 우리 민양배 의원이 광주에서 호남에서 진짜 인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번 한번 눌러가지고 아니다 아직 공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2번 내지 기타 등등 한번 해볼까요? 진짜 어떤가 보세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1 아니면 2로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1. 여기는 그럴 거 별로 없네요 뭐. 자 그러면 네. 일본이 많이 올라오네 여기 이상하게. 이거는 안 나오는 게 같은데. 근데 지금 아까 동접 7,000명가량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정도면 아침에 KBS 라디오, 저녁에 9시 KBS 뉴스에 동접자가 이 정도예요. 네, 8,500분으로 늘어났네. 와. 지금 1,500명 내려난 분들은 제 것도 좀 구독을 좀 해주세요. 민양배 TV, 이재명 TV,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이슈거든요. 좀 내년 공천은 그동안 민주당이 하던 방식, 좀 어려운 얘기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민주당이 하던 그런 관행을 좀 깨고 광주라고 하는 것은 국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이 교체를 한 번씩 확확 할 때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때 한번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다음에 국민의당 때 2016년에 한번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를 보고 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당이 먼저 앞장서서 혁신적인 공천을 해라. 그런 요구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주에서 그렇게 하면 전국적으로도 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그거는 뭐 정치적인 뭐 이상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 다 해놓고 뭐. 광주 호남은 우리가 이기는 곳이니까. 호남은 우리가 이기는 곳이니까
여기서 민주당의 새로운 모델,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되게 뭐라고들 하시냐면 당원이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깨고 당원이 중심이 돼서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요즘 저 대표님 하신 말씀을 하자면 당원 중심 당 운영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걸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후보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과거에 이제 소위 간접민주주의, 그러니까 누군가를 뽑아서 그들에게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이 시스템을 채택했던 이유는 이제 지리적 한계나 또 인구, 사람들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정보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의 발달 때문에 그런 한계가 거의 다 사라졌죠.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망도 커지고 실현 가능성도 커진 것처럼 사실 당도 당원이 주인이라고 나는데 실제 주인인지는 아직까지는 약간 의구심이 많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걸 해주시기를 고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대표님이 스스로 고백을 하셔서 참고 있긴 한데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진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눈빛들이 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분들도 그렇고 민주당의 기대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께서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네. 이게 전체 민주당의 흐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요즘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잘 싸우라는 말 다음에 이 혁신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야 니들 180석 줬는데도 뭘 못했잖아.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변명을 좀 합니다. 변명을 좀 하는데 그 변명이 모두 안 통하죠. 딴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국힘에게 하여튼 100석 미만으로 국힘을 밀어내야 된다. 그래야지 저 윤석열 독재 폭주를 멈출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민주당한테 200석 다 주십시오 그러면 좀 거시기 하니까 하여튼 야권이 전체적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넘기자. 네. 그런 요구가 요즘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민주당이 좀 서달라. 네. 저희가 이제 겸손해야죠. 잘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사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과연 앞으로 그런 경향성이 조금 축소될 거냐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지금 뭐 특히 이제 대외 관계, 외교 통상 영역에서 정말 심각한 제가 그 무능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 무능하면 유능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할 텐데 무능 이상이라고 좀 보여져서 정말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아시지만 이런 정권이 없었잖아요.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서 퇴진하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거 지금 대표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표님 책임이라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지랄을 했냐. 제 잘못이 제일 크죠. 제 부족함이 가장 크다. 아니 이 말씀은 이제 그동안 잘 견디셨으니까 이제부터 한번 시원하게 한번 치고 나가보시라라는 그런 의미죠. 박수 한번 세게 한번 주세요. 우리 이념재 의원님의 복당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당의 혁신을 위한 개혁을 위한 일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혁신기구 꾸리는 것에도 관심이 많던데요. 그래요? 잘 뿌려야 된다. 근데 사실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한데. 근데 그 내용을 담보할 이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세게 하더라고요. 같이 이런만 의원에서 혁신기구가 아니고 진짜 혁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가라 이 네. 말씀이죠. 우리 참 그거 확인하고 나오세요. 그 사이에 우리 구독자들 누르잖아. 저기 봐보세요. 눌렀어요? 네. 진짜요? 네. 와. 900명 가까이 갔었어요. 제가 많이 갈 땐 4,000명 넘었어요. 아니, 근데 구독자가 얼마나 구독자가 1,500명 그래요?
1,500명 늘었네요. 자, 구독자가 15,000명으로 늘려주세요. 꼭이요. 네, 민영배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끝나고 얘기 좀 해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민영배 의원님은 사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게 보다 더 하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운명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고 우리 민영배 의원께서 정말 애 많이 쓰셨는데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 하는 일에는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학 문제도 심지어 틀려서 의견이 갈리는데 인간사 문제야 의견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또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응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응원의 한 내용으로 우리 민영배 TV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그리고 우리 여기 유튜버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친구 친지들 아는 사람 중에 SNS 하면 같이 좀 이 백지장도 맡들면 나으니까 같이 많이 거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좌우자는 우리 당내의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부에서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자꾸 극단적으로 분출하지 않느냐.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당내 게시판을 없애버려야 된다. 왜냐면 극단적 해결 방법이에요. 거기서 자꾸 갈등이 심화되니까.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뭉개는 거죠. 그래 없어지지 않는다. 또 다른 방식으로 분출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토론 문화,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의사개진,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점잖게 의견을 개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자의식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데 억압한다고 말 듣겠습니까? 특히 권위와 힘을 가진 국가 헌법기관을 막 압박한다고 되겠어요. 그냥 화풀이 뿐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불필요한 낭비에다가 오히려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위원회와 관련해서 요즘 좀 말이 좀 많아요. 또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과도한 표현 방식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얽히게 꼬이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려서 많이들 뭐 자중하고 계신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이 폭언, 폭격적 모습으로 억압하는 그런 형태가 좀 있다고 해요. 이번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또 뭐 각 시도의 대학생위원장들의 입장 표명 관련해서는 저는 거의 뭐 옳으니 그러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입장일 뿐이니까, 주장일 뿐이니까 어느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없는데 문제는 그걸 표현하거나 아니면 항의를 하거나 하는 방식에서 비판하는 방식에서 정말 폭언, 모욕, 위압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표현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하는 분 한 분 계세요. 이제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역시 부산에서 기초단체장, 구청장을 하시면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고 또 일반 당원이면서도 그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시당위원장이 되신 우리 서은숙 최고위원님을 제가 자랑할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서은숙 최고님을 제가 발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산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하고 계신데요. 이뻐요.
우리 정원석 최고위원님은 정말 보면 볼수록 예뻐요. 정말 진주같이 반짝이시는 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공도 그리고 실력도 아주 뭐 하자고요? 아, 내년에 아마 들어오실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건 우리 여러분의 몫이 아닐까 싶고요. 자, 이제 한 말씀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서원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대표님이 잘하시는 게 너무 많으신데 그 중에 사람 보는 눈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의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는 걸 꼭 입증하고 네, 내년에 꼭 부산은 정말 절실하게 승리가 필요합니다. 네, 정말 부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지역의 많은 이 위원장님들께서 함께 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 내년에 부산 민주당의 새로운 이 루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사람 보는 놈이 좋다는 이 말씀은 양수 격장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살자. 네. 함께 살자. 그럼요, 대표님. 민주당 같이 살자 정신이 필요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부산은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최근에 그 일본에서 희한하게 그 자기들이 처리하면 될 일을 안전하다면서도 바다에다가 핵 오염수를 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전하면 그냥 가지고 있지. 그걸 왜 갖다 버리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막 섞어가지고 희석을 해서 어쨌든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행위, 네. 해양 투기로 제일 그 심각한 피해를 입는 지역이 부산이라고 맞습니다. 그래요. 네네, 부산 앞바다가 제일 위험한데 저희가 그 지지난주에 부산 지역의 수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녀분도 오시고 또 어촌계 계시는 분도 오시고 수역 관계자도 오셨는데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이분들이 다 발발 떨고 계세요. 이제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는 얘기가 나온과 동시에 누가 회를 먹으러 오겠습니까? 누가 올여름에 해운대 바다에 수영하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관광업계와 이 수산업 관계 횟집부터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발발 떨고 있으면서 싸워달라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함께 싸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은 저희가 현수막도 일찌감치 걸었고요. 요즘 피켓팅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은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후쿠시마 시찰단 이번 주에 돌아오면 더 따져 물어야 되죠. 7월 달에 방류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코앞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부산에서 영남권 민주당에게 민주당 전체가 힘을 모아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사반대하는 집회를 할 예정인데요. 시민단체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대표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 가능성이 절반입니다. 네. 들으셨죠, 여러분? 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영남권의 당원동지들 그리고 관심 있는 우리 많은 당원동지들 민주당이 힘을 모으고 시민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방류 이걸 함께 막아냈으면 좋겠고 6월 3일 부산입니다. 네. 못 갈 가능성이 절반입니다. 여러분들이 반 채워주세요. 그날 아마 재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쁜 사람. 네네. 자, 지금 역시 오늘의 화두는 이제 당 혁신, 또 정치 혁신, 내 총선 승리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얘기인데 네. 우리 성은숙 최고님은 우리 영남에서 보는 당 혁신의 과제, 또 방법 이런 말씀 한번 좀 해봐 주시죠. 네, 영남이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의 어떤 이 당에 대한 결속력들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더 기세를 모아 나가야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서 영남 지역에서 오히려 더 반대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원외위원장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는데요.
오히려 대구 경북 위원장들도 대의원제 폐지에 동의를 하시고 이제는 당원 140만의 민주당이 1인 1표를 통한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된다는데 다들 의견을 모으고 계시고요. 우리가 당원이 50만도 안 되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원 140만 시대에 대의원제 폐지를 통한 당의 혁신이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네, 동의하시죠? 네. 제가 사실 그저께죠? 그저께 지난 저녁에 네, 함께 하셨죠. 오후에 네. 원외위원장님들 58분 모셨던가 네. 그래서 같이 만나 뵀는데 저는 거기서 반대 많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그 소위 이제 지역위원장 중에 이제 원내, 소위 국회의원이 되신 분, 또 원외 국회의원이 못 되신 지역위원장 이 두 부류가 계신데 원내 소위 국회의원은 가진 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전 지역별, 지역위원회별 전국대의원회라고 하는 게 네. 사실 전 큰 중에 보면 작단 말이에요. 근데 원외위원장 입장에서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기득지위라고 하면 대의원 선발권 뭐 이런 건데 저는 반대를 많이 심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흔쾌히 오히려 뭐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네, 오히려 뭐 대구, 경북이나 경남, 부산의 지역위원장들께서 더 먼저 제안을 하셨고 흔쾌히 동의를 하셨고 또 지난 저희 부산시당위원장 선거 과정에서도 대의원제 폐지가 아주 뜨거운 이슈였는데 이에 대한 정말 반대 의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힘있게 밀고 나가야 될 개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넘어야 될 산은 많긴 합니다. 네, 뭐 산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넘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넘으라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대표님께서 기란을 잘 해주셔서 같이 잘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쁜 사람은 말도 잘해요. 우리 서원석 최고위님, 제가 사람 잘 골랐지요? 네. 저희는 대표님을 잘 골랐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희는 대표님을 잘 골랐다고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77.78. 대표님,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부산 경남 선거가 다들 어렵다고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부산과 경남 조금 놓고 보면 우리가 선거가 보통 이게 지역구 구도도 좋아야 되지만 인물 경쟁력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경남은 상대적으로 이 지역구의 편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김해나 양산, 뭐 창원 같은 이런 약간의 중소도시를 제외하고 서부 경남으로 가면 굉장히 지역세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물 경쟁력보다는 지역의 어떤 지역구의 성향이 많이 반영이 되는 곳인데 부산은 단일 지역구입니다. 부산은 득표력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과 제일 낮은 곳이 비교해봐도 5% 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얘기는 부산은 단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 싸우면 인물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의 당선이 아주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산에 그 현역 의원이 3분이신데요. 저희 내년에 이거 꼭 2배 이상으로 늘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부산에서 뛰고 있는 물론 많은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 주셔야겠지만 부산에서 뛰고 있는 우리 지역위원장들 또 후보가 되실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부산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결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약간 질이 멸렬하는 느낌? 서원수 연호가 그래요? 다시 한번 안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힘있게 하겠습니다. 약간 박자가 안 맞아서 생긴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산에 저희가 이제 그 호남 쪽에 기반이 좀 강한 편이고 또 전국적으로도 영향이 큰데 이제 수도권에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우리가 또 경쟁력이 어느 정도는 좀 있습니다만 이제 영남 지역
영남 지역이 좀 어렵잖아요. 그 중에 이제 부울경 지역은 약간 그 대구 경북보다 좀 낫고. 삿발을 잡을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래도 참 어려운 네. 지역입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게 보통 투표율이 한 5, 60% 선인데 결국 절반은 투표하지 않는다. 현재 결국은 지지층, 지지 그룹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냐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아주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 당원들의 역할, 또 사실 권리당원만 120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 공산당 빼고는. 네, 없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민주정당이 100만이 넘는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찾기 어려운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들, 특히 권리당원 여러분들, 저는 이런 우리 당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 존중받아야 되고, 그래서 당세도 계속 키워야 되고, 네.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저 정당은 정말 당원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는 정당이다. 진정한 의미의 대중정당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게 우리 힘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민들에게 더 헌신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 우리의 권력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싸워봐야 남는 건 우리끼리 상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가 늘 선거할 때 유권자들에게도 균형 감각을 가져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우리 당내에도 저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은 선출직을 믿고 신뢰하고, 또 선출직으로 뽑히신 분들은 우리 당원들을 믿고 당원들과 함께 가는 그런 서로 존중의 정신이 필요하고요. 우리 대표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진 않지만 당신의 의견이 탄압받을 때 나는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는 그 정신이 우리 민주당의 정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지지자들께서도 내년 총선을 향해서 더 수준 높은 우리 당원들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당의 선출직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당 의원들을 당원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는 동지의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국 최고위원님은 뭐 유튜브 안 하세요? 네.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대표님.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유튜버 초보예요. 그래서 구독자가 작아요. 여러분, 서은숙 TV를 이렇게 쳐보시면 나오는데 되게 작거든요. 여러분들이 구독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 바짝 긴장해서 유튜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은숙 TV는 저도 구독이 안 돼 있네요. 대표님, 저는 대표님 TV 좋아요, 구독, 알람 다 합니다. 제가 지금 구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명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면 제가 더 유튜브 활동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안 하고 계신데 보니까? 네, 지금 대표님 제가 그 정도 실력이 못 됩니다. 그렇군요.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을 좀 쌓겠습니다. 네, 우리 서은숙 TV 구독했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849분이신데. 넘었어요? 오, 2시간에 넘었군요. 순식간에 넘었군요. 역시. 네. 네. 네, 제접 한번 하겠습니다. 경고가 두 번 떠서 잠시만요. 금방 제접 한번 할게요. 물리적인 연대도 중요한데. 아니 이런 걸 자꾸 이게 연대의 핵심 아닌가 싶어요. 정보를 줘가지고. 교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역시 이런 정보 소통